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이 데이터 분석 ML 투반 영상 강의 영상 진행 예정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대체하는 날이라 제가 영상으로 강의를 촬영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관련해서는 한 30분에서 40분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만큼만 준비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계어 분석 두 번째 관련된 내용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저번 시간에 정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정상성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특히 무엇보다도 정상 시계열로 만든다라는 것의 의미와 정상 시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뭐 차분이나 뭐 로그 변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이 추세가 어떻게 보면 높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어떤 시계열의 패턴이 보일 때 그 패턴들을 정상성으로 만든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정상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계열 데이터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추세나 시즈널리티나 또는 뭐 어떤 오차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정상성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이 추정하는데, 예측하는데 정말 많은 오차들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두 번째였던, 저번 시간에 이제 ADF 테스트를 보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 수식이랑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F나 KPSS 방식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성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정상성에 대해서 실제 정말 정상성을 잘 유지하고 정상성으로 보이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ADF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이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 t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차분한 데이터를 말할 거고요. 차분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차에 대한 의미를 하는 거죠. 두 개의 차이를 값을 하는 거니까 이 차분 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수절편, 그러니까 평균이 아닌 경우를 포함해서 이 상수절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추세를 반영하는 선형항이고,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단위근, 그 루트에 대한 유닛 루트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유닛 루트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가 결국에는 그 둘의 차이에서 빼게 된 거잖아요. 원래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걸 빼면 그게 결국 잔차가 나오는 건데, 얘가 지금 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기식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에 대한 값이 나오고 시차가 나오고, 이게 결국 우리가 얼마의 시차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뭐 고차 차분의 개수, 그다음 백색 잡음, 오차에 대한 거, 이게 또 전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하에 이 수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 내용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얘 규모가설과 이 대립가설이 존재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규모가설은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성을 가진다. 즉 단위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단위근이 존재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위근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식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얘가 존재함으로써 yt-1의 시점의 데이터가 yt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오차에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은 비정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전에 시계열 데이터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얘가 정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추세가 있을 수도 있고 시즈널리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대립가설은 당연히 정상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유의성 검정할 때 단위 루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유의성을 판단하면서 그 초점에 맞춰서 이 값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시계열이 정상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보면 얘가 결국 차분에 대한 계산을 말하는 거고, 이 차분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시점 P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상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걸 보여줄 거고,
얘는 뭐 흔히 일반적으로 뭐 AIC나 우리 아카이케가 기준이나 BIC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유닛 그 단위근을 우리가 루트에 대한 길을 이제 통계량을 계산할 거죠. 그 통계량을 계산했을 때 t 통계량 계산 자체가 여기서 얘에 대한 회귀 분석을 추정하는 계수가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표준 오차 가지고 잡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가지고 잡아서 비교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결국 아까 말했던 임계값, 그 우리 ADF에 대한 통계량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value 가지고 뭐 0.05 기준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위근에 대한 내용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이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잔차, 즉, 이 잔차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차이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추세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를 검증하면서 회귀 분석 자체로 유의성을 찾아본다라는 이 단위근 예에 대한 개수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ADF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KP SS 방식에 얘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인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정상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떤 식으로 할까라고 보면 얘는 어떤가? 얘는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애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얘는 괜찮으시죠? 얘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단위근 이런 거 내용들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 KPSS 할 때 얘는 나와 있는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가 평균 또는 선형 추세 주변의 어떤 정상성을 검증하는 통계 방법인데 얘도 간단해요. 얘도 보면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거면 어떤 적정 상수가 존재하고 여기에 선형 추세가 있고 그다음 무작위에 대한 요소가 있고 우리의 백색 자금이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시계열 데이터가 평균 또는 선형 추세에 주변에 어떤 정상성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수식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시계열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내용 수식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잔차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차분을 좀 생각을 했다라면 얘네들은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 식을 데이터 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것을 보면 KPSS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계열이 정상적이다 라고 하면 분산이 일정하고 추세 주변이 안정적이다. 우리 저번에 봤었죠, 다.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단위근도 존재하고 추세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시계열 데이터가 결국에는 어떤 선형적인 결정적인 항이 존재하고 거기에 백색 잡음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식을 이 기준으로 백색 잡음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YT-X 햇의 T가 결국에는 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도 결국에는 이 값을 추정하는 것도 이런 수식으로 풀어서 우리가 이제 기무화설 할 때 통계량을 뽑아내서 테스트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얘도 되게 어렵지 않죠. 이 KPSS 방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정상성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해서 기본과설, 대립과설로 유의성 검정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어렵지 않게, 음, 이 수식만 이해되잖아요. 우리 시결 데이터 했던 거니까 이거 가지고 회귀 분석해서 추정 오차 가지고 뭐 통계량 계산해서 그거 가지고 기문가설 대립가설 기각하고 한다라는 식의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계속 우리가 잔차라는 거, 리지듀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잔차에 대한 내용은 관측된 데이터에서 예측한 데이터를 제외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얘기했지만 선형회계에서도 보면 이 잔차들이 MSA 관점에서 우리가 뭐 OLS에서 저기 뭐죠? 그 최소제곱법으로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얘도 이 잔차를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가 막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계속 얘기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게 있는 게 왜 잔차를 사용하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잔차를 가지고 아까도 위에 봤지만 회의선 추정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건데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셨을 때. 왜 잔차를 할까?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감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계열 데이터는 결국 이 잔차가 모델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핵심의 어떤 방법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모델의 적합성, 예측 성능 향상하거나 여러 패턴들을 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성과 패턴과 노이즈를 분리하기 위해서 잔차를 바라보는 거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차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실제값과 추정값 가지고 예측값 가지고 차이를 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 잔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시계열 모델이 설명하진 못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모델링에서 예측한 게 이제 결국 오차나 또는 이 정보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잔차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냐면 모델이 적합한지, 그러니까 즉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못 맞춘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작위로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랜덤하지가 않고 뭐 어떤 패턴이 있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봤을 때 아까 패턴 말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모델이 중요하게 놓친 것들이 있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예를 들어 뭐 어떤 주기를 놓쳤다던가 어떤 특정 요일을 놓쳤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뭐였죠? 정상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상성이란 건 계속 말씀드리니까 생략하면 결국에는 얘가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정상성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흔히 뭐 당연히 자기성관 이따 뒤에 얘기할 거지만 자기성관의 독립성도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잔차를 사용하고 이야기하고 뭐 당연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가 좀 더 다채롭게 될 거고 특히 잔차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선형회기 생각해 보시면 잔차에 어떤 가정이 있죠? 정규성 있고 등분산성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죠? 그 독립성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유사해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편향이 없어야 되고 평균이 0에 가까워야 되고 등분산성 있고 얘는 자기상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잔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해야 되고 시계열 데이터만의 어떤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배워야 돼서 우리가 자기상관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자기상관 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상관의 가장 뭐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상관이라는 게 우리가 또 어떻게 이걸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기상관이라는 건 무엇이고, 자기상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럼 자기상관이 도대체 뭔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어, 자기상관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상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관관계를 떠올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상관관계는 어떻죠?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대부분 상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상관이라는 거는 상관관계랑 조금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시계열 데이터에 있는 이 데이터 특성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른 지점에 있는 어떤 값의 상관관계를 찾을 텐데 그랬을 때 이 예를 들어서 두 변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의 단계에서 이 시간 관계의 어떤 시점에서의 그 선형 관계를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거죠. 얘네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 어떻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기상관은 상관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두 변수가 이제 선형관계 측정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형관계에 대한 내용을 변수별로 볼 텐데 얘는 자기상관은 어떻게 보면 선형 모델을 통해서 시계열의 어떤 기간에 대한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값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는 거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추세가 뭐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예를 들어서 현재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그림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값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가까운 값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연에 대한 값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런 추세가 시계열의 자기상관 함수에서 뭐 시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추세와 계절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효과가 결합되는 걸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자기상관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성의 범위에서 얘가 위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계열의 어떤 진정한 의미인 어떤 무작위에 대한 랜덤한 백색 잡음에 대한 것들을 얘가 ACF 함수 가지고 맞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ACF 수식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F에 대한 내용들인 건데, 얘는 결국에는 자기 상관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관에 대한 계산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시차 간격 뭐 이런 시차가 그러니까 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렉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연관이 얼마나 돼 있는지 측정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 시계열 데이터가 특정 어떤 시차만큼 떨어진 값들과 이 결국에는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도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분산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의 분산을 가지고 잡게 돼요. 그죠? 공분산의 개념과 데이터 분산의 수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시차가 커질수록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사실 감소하고 해야 되는데 감소하지 않고 계속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 일단은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 ACF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x가 있으면 x에 대한 x 데이터가 있으면 걔에 대한 평균을 갖고 시차별로의 어떤 데이터의 값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값들이 매핑이 돼서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평균과 실제 값과에 대한 차이 가지고 계산하게 되니까 뭐 시점에 따라서 값들이 분명히 바뀔 거고, 분모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 분산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해당 값이 나오면서 이 자기상관계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분산이나 평균 가지고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도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ACF 함수를 그리게 되면 뒤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얘에 대한 내용을 바라봤을 때 얘는 그림이 처음에 왼쪽 그림은 어때요? 뭔가 약간 추세가 계속 올라가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의 그 상관관계를 바라보게 될 텐데, 얘가 이제 만약에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값들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최대한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즉 다른 데이터들의 시점간에 상관관계가 없게끔 보여져야지 정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 추후에 또 코드로 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분을 통해서 정상성을 확보하거나 이런 테스트를 좀 진행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뒤에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아리마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AR과 MA 관련해서 들어갈 텐데, 특히 이 추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AR 모델 같은 경우에 특히 AR, MA에서 이제 아리마에서 바라보면 MA 관점에서 Q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 모델인데 여기서 Q 값이 이 ACF 함수가 특정 시차 이후에서 갑자기 이렇게 쭉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값까지가 이제 절단해야 되는지를 고려하면서 이 ACF의 유의미한 어떤 값이 나올 게 MA의 차수의 Q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은 추후에 아리마 모델 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그 PACF 함수를 또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ACF 함수를 대략적으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그 상관관계 다 아실 거니까
이번에는 PACF 함수를 바라볼 거고, 얘는 편자기 상관함수라고도 하고, 이 ACF에서 P만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셜에 대한, 이 파티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인 거죠. 그죠?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자, PCF는 어떻게 보면은, 이 편자기 함수라고도 하고 얘는 부분자기 상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특정 시차에서 다른 시차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의 상관관계를 측정한다라는 게 얘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 ACF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에서 실제로 얘네 데이터들끼리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이런 큰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ACF와 다르게 어떤 딱 특정 두 개의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나머지 애들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정말 너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게 정상성을 볼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건데 뭐 수식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얘도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차에서 다른 시차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h에 대한 어떤 시차가 있다. 여기 보면 t-4잖아요. t와 t-4의 시점의 두 개의 차이를 바라보면서 이 둘 안에 있는 t-3, t-2, t-1에 대한 내용들은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얘네들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게 이 얘네 이제 그 편적의 함수의 이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얘는 특정 시차의 독립적인 상관관계만 측정하고 특정 시차의 독립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 같은 경우는 PACF는 특정 시차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어떤 형태가 좀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PACF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하죠. PACF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뭐랄까요? 약간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향을 어떻게 제거하지? 근데 얘도 회귀 분석을 해서 뭔가 회귀 모형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라고 좀 하면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도 결국에는 ACF는 어떤 시차에 대한 누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PACF는 특정 시차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T에서 T-4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네 개의 T-3, T-2, T-1에 있는 애들까지 다 한 번에 다중회귀 분석, 멀티 리그레션에 대한 이 분석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해당 시차의 이 영향만 이제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면서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잔차를 봐서 얘가 자녀 자기상관함수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상관하는 내용을. 그랬을 때,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계산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들어갈 거고 특히 자기상관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중회기였죠. 다중회기니까 아마 얘네도 다 계산하는 게 우리가 짐작했던 것처럼 OLS 기반으로 해서 최소 제거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최소 제거법 들어갈 때 시차가 있으면 그 시차에서 단순 어떤 선형회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YT 시점에서 YT-1을 빼면 어떻게 되죠? YT-YT-1은 결국에는 백색 잡으면 ET가 나왔잖아요. 아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도. 어디 있죠?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도 있는데 이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차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어쨌든 YT에서 YT- 시점 빼면 ET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잘 보면 얘도 결국에는 어떤 시차가 K일 때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T-4처럼. 그럼 그랬을 때 얘는 그러면 현재 시점부터 여기서 보면 T 시점부터겠죠? T 시점부터 해서 어떻게 되죠? 이 T- 어떤 특정 시점까지의 뭐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를 얘네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T 뭐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베타 1에 어떻게 보면 YT-1이 되고 뭐 플러스 베타 2에 YT-2에서 회귀기수처럼 들어가게 되면서 PACF 값이 결국에는 특정 T-4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ZT-4의 그 회귀계수인 뭐 베타 T-4에 대한 값을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머지 애들은 제거하고 순수하게 걔네 둘만 원래 내가 했었던 시점에서 얼마나 갔는지 걔네들에 대한 값을 검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대체 PACF 값은 어떤 식으로 상관계수를 뭐 얘네들이 상관을 줄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걸까라는 게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PACF 함수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그 시점에서의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걸 테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일단 이전 시차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선형회귀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다중선형회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독립변수를 만들어서 그 회귀 모델의 어떤 그 해당 시차의 회귀 개수를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회귀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예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잔차 분석을 통해서 시계열이 상관성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당 특정 시점의 값들이 있으면 그 값들을 가지고 회귀 모델을 돌리게 되면 각 회귀 다중회귀 모델이 해당 이 t-4, t-3, t-1에 대한 베타 값이 회귀 개수가 쭉쭉쭉 나오겠죠.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어떤 특정 시점의 회귀 개수 값은 0점 몇, 뭐 어떤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갖고 결국 PCF 값이 될 거고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회귀 개수에 대한 값을 뽑아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전 시차의 영향인 이 나머지 애들 데이터 값을 실제 YT 시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YT 시점에서 T-3, T-2 값에 있는 이 회귀계수의 값들을 빼면 결국에는 T-4가 나올 거잖아요. 다중회귀 개념에서 아까 4개 가지고 돌렸으니까 여기서.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T-4에 대한 잔차만 상관 분석해서 PCF 값을 얻어가지고 얘가 이거 갖고 어떤 특정 값이 잔차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상관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또 상관계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 다 아시겠지만 회귀 분석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변수들이 독립성이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얘네들이 그 회귀 개수 추정하면서 잔차 가지고 또 자기 성관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들어가는 가정과 그다음에 다중회귀 분석에 들어가서 어떤 회귀 개수가 추정이 되고 그 추정된 값 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을 나머지 애들은 빼고 그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나머지 잔차가 나오겠죠? 그 잔차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또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뭐 최소 제곱법 가지고 베타계수 잡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그 회귀 방정식에서 단순해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해당 시점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걸 빼서 그, 어, 우리가 이미 설명한 이 내용들 애들은 제거하고 순수한 우리 시점의 T-4에 대한 기여도만 남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잔차를 또 통해서 이전 시차의 영향을 제거하는 어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잔차가. 그럼 그 잔차는 다른 시점에 있었던 애들은 다 제거한 값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얘도 저기 자기성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정상적인 시계열의 형태를 식별한다라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인 거고 PCF 같은 경우도 시차가 어떤 K인 두 값들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저기 보면 중간인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리고 싶은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에 대한 리그레션으로 해서 이걸 다중회귀로 잡은 다음에 계기계수 추정되면 거기서 얘네들 값은 넘겨서 좌변항으로 뭐 우변항으로 정리하게 되면 빼면 결국엔 얘네 영향은 빼고 나머지 얘와 얘들의 관계인 잔차만 나오게 되니까 그 잔차 가지고 상관관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조건부라는 게 이 특정 시점만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은 이제 제외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조건부 상관관계라고도 또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 당연히 중간값이 없으니까 뭐 P1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나머지 애들 이제 회귀개수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우리가 말했었던 다중회귀 가지고 진행하니까 당연히 동일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저기 ACF, PACF는 했는데 PACF 같은 경우는 얘는 결국엔 또 뭐랑 연결되죠? 아리마에서 아까 AR이랑 또 연결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리마 모델에서 얘가 잡고 있는 부분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AR 모델의 어떤 자기회귀 모델 그 AR 값의 P 값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ACF가 특정 시차에서 급격히 딱 감소하고 하면 절단에 대가 딱 돼버리면 이게 AR 모델의 P 값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이 P 값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하거나 어떤 사라지는 값이 딱 보일 거면 그거 가지고 AR 모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아리마에 나중에 하겠지만 아리마의 어떤 패턴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상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그 정상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네 가지 오늘 저번 시간에 ADF부터 KPSS, 그다음에 PCF, ACF 함수들 다 봤고 실제 코드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 마지막으로 코드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 제가 지금 제 노트북이 다른 노트북이라서 지금 좀 화면을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어, 실제 정상성과 차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이 시계열 데이터 보셨을 때 어때요? 우리가 정상성이 있는 거에서 이제 확인하기 전에 먼저 시계열 데이터가 추세, 계절성, 노이즈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 봤고, 트렌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 값은 트렌드도 있고 이런 시즈널리티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가법 승법 모델, 전에 했었던 거 얘기해 보면 가법 승법 모델 얘네들 시계열 분해할 때 좀 더 승법 모델이 변동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 내용도 시각적으로 본 건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그 정상성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와 비정상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 두 개를 비교해 보고 그 두 개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보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얘가 대부분 정상성이니까 당연히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데, 당연히 이제 느낌 오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정상 데이터를 정상으로 바꾼다라는 관점에서 ADF 테스트나 KPSS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 변환 1차, 2차 차분을 해서 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정상성을 다시 검증하는 걸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테스트 값이 다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오리지널한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정상성의 데이터를 로그 변환에도 분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은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랬을 때 차분을 하게 돼서 잔차 가지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성이 좀 뛰는 거 보이고, 2차로 하게 되면 더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해지는 느낌도 있겠지만 어쨌든 폭도 커지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T테스트 진행해서 P밸류 테스트 한 거 진행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차분하고 2차 차분하고 로그 변환한 거 이런 것들 보면 정상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코드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 잔차도 결국에는 돌아가 보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얘네들을 이제 진행하는 이 정상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꾸는지도 아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진행해야 될 그 아리마 모델까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해서 그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